제 채널이 고민 상담 컨텐츠라서 유튜브 댓글, 이메일 DM으로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개씩 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고민 상담 요청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커넥티와 협업해서 제가 지난 수년간 올렸던 수천 개 유튜브 영상, 제가 집필한 모든 책, 그리고 전국 강연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모든 강연 대본까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정말 제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상담을 해주는데, 이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서 이전에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상담을 해드렸다면,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걸 학습한 저의 뇌를 풀가동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전문성 있게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처음에 고민 상담 시작할 때 무료로 5,000 크레딧을 지급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은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나 답변이 부족할 시에 제가 직접 개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봐도 기가 막히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상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이 무너지면서, 아니 좀 말도 안 되는 좀 개소리를 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이 다수의 상식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넌 점심시간에 운동장 나가서 축구나 농구 이런 거 하니라고 물었는데, 근데 애가 하는 이야기가 그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못 나가게 한대요. 에?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대. 그냥 나가지 말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뉴스에서 본 게 생각난 거죠. 어떤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서 애들 다치니까 축구를 시키지 말라고 민원 넣어서 축구 골대를 아예 없애버렸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점심시간에 나가서 농구하고 축구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리고 친구들이랑 축구할 때 몸싸움도 하면서 승부욕도 기르고, 농구하다가 서로 씩씩거리면서 말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농구 끝나고 웃으면서 화해도 하고,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그리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면서 까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그러고 크는 건데, 우리 아이 다칠까봐 축구를 못하게 하라고 민원 넣는다. 그럼 지 새끼만 안 하면 되잖아. 또 그런 개소리 민원에 응답하는 교육부나 학교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비정상적인 인간들을 왜 개무시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학교에서부터 각종 다양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 같지도 않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이야기해볼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학교 문제, 그 점심시간에 아이돌 축구 금지도 그렇지만요, 더 웃기는 건요, 그 초등학교 운동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 이유가 먼지 날린다, 애들 소리가 시끄럽다라면서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 넣기 때문인데, 이러한 소수의 개소리 아이들의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가 사라지는 게 맞는 건가요? 더 웃겼던 건요, 아이들이 기죽는다고 모든 경기를 무승부로 끝낸대요. 이 세상은 승부의 연속이라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자가 되는 그 기분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패와 패배를 함으로써 그 좌절감도 배우고 이긴 친구에게 박수도 치는 그런 마음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의 쓴맛을 보게 될 때 그 아이에게 어떤 회복 탄력성이 생길까요? 또 그리고 수학여행도 요즘 안 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라는데, 그 이유가 수학여행 가서 아이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학부형들이 고소고발을 한대요. 심지어 자기 애가 친구들과 못 어울린다고 소외감 느낀다고 민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서 밤에 몰래 숙소 나가서 놀려고 담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또 그걸 교사한테 민사 소송 걸고,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마다 교사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계속 많아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제3의 장소로 떠나는 여행이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그 레이 올덴버그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구조를 3개의 장소로 구분한대요. 제1의 장소,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 제1의 장소는 집이죠. 가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 내에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래요. 집이 가장 편한 장소이고 가장 나답게 행동해도 눈치 보는 장소가 아니니까. 그에 반해서 제2의 장소는 학교인데, 학교 또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쟁을 배우는 곳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에게 이쁨도 받고, 그런 학생들이 반장 회장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은 기가 죽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공부를 못하더라도 체육 시간에 운동 잘하게 되면은, 공부를 다소 못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기가 살기도 해요. 자,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공부든 운동이든 경쟁하면서 서열도 생기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힘없는 아이들은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게 이렇게 경쟁만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가는 게 바로 소풍 수학여행이거든요. 전 초등학교 때 공부는 못했지만 춤을 되게 잘 춰서 반대표로 춤추기 대회에 나왔었기 때문에,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서 춤추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과 자존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3의 공간으로 여행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고 경험인데,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수학여행이 너무 좋았던 게, 학교에서는 공부 너무 잘해서 예쁨 받는 애가 있어서 이 친구한테 조금은 기가 죽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수학여행을 같이 가서 잠도 자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취약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고 노는 자리에서 전 날아다니고 있는데 구석에 혼자 조용히 있든지, 옷을 잘 못 깬다든지, 여학생들하고 말을 잘 못 써놓는다든지.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나보다 월등한 애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나보다 모자란 게 많이 있네. 그래서 여행 갔다가 학교 돌아오면은 그 친구가 별로 잘나 보이지 않는, 이런 경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소중한 경험을 몇몇 소수의 학부형 민원 때문에 못하게 된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 아이 수학여행 못 보내겠다, 다치면 책임질 거냐, 그러면 그런 부모의 애들은요 그냥 수학여행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지 새끼 안 보내고 싶으면 지만 안 보내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집 아이들까지 수학여행 못 보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민원들은 좀 개무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소수의 비상식적인 민원을 다 받아주냐고요. 말 나온 김에 뉴스에 나왔던 악성 민원 중에 그거 기억나시죠? 김포의 한 공무원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사건인데 도로를 보수공사하고 있는데 차가 밀린다고 이 담당 공무원한테 매일매일 악성 민원 넣고 좌표 찍어서 신상까지 공개한 미친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거는 그 미친놈 때문에 공무원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런 미친놈들의 개소리까지 다 받아주는 시스템이 그 공무원을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또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새로 생긴 119 안전센터 앞에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소방서는 혐오시설이라는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결국에 그 안전센터의 응급차가 주민들 눈치 보느라고 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사이렌 끄고 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병신들의 시위는 경찰들이 나서서 강제 해산시켰어야죠. 그리고 그 시위 벌인 아파트 주민들 싹 다 명단 접수해서 앞으로 그 인간들이 응급 상황일 때 응급차 안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예전에 송도 아파트였나 거기서 놈이 자기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고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기 차로 막아버린 바람에 거기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주차도 못한 일이 생겼는데 근데 웃기는 건요 경찰이 출동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개인 소유 차량을 건드리면 안 된대. 이런 건 국가 공권력 차원에서 몇 차례 차를 빼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빼고 있으면은 차를 부셔버리든 끌고 가든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욕먹기 싫어하는 책임자들 때문인데 그 학교 장은 학부모 몇 명의 민원이 무서워서 수학여행과 점심시간 축구를 없애버리고 지자체는 악성 민원을 한 명 달래느라고 공무원을 방치해버리고 미친 짓거리하는 또라이 한 명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제가 20살 때 호프집 알바할 때 그때 사장님이 참 기억이 났는데 그 술집이다 보니까 별별 미친 인간들 많이 있거든요. 안주가 맛이 없다고 돈 안 낸다는 인간도 있고 알바생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는 인간도 있고 뭐 시끄럽게 소란 피우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장님이 유도 선수 출신이었어요. 185에 100kg가 넘는 분이었는데 저희 알바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상놈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면 절대 참지 말고 받아주지 말고 내쫓든가 해라. 쌍욕을 해도 된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도 계속 안 나가면은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나가서 해결할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 술 취해서 소란 피우거나 옆 테이블에게 시비 걸고 계산할 때 트집 잡으면은 절대 그냥 안 냅뒀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알바생들이 그런 거 안 봐주고 세게 나가니까 대부분 그냥 나가는데 근데 진짜 악성 진상놈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는데 자 그러면 저는 사장님께 조용히 전화드렸죠. 사장님 여기 해결이 안 돼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니까 한 술 취한 놈이 여자 알바생한테 계속 찝쩍거리고 와서 앉아봐라 술 따르라. 근데 사장님이 오셔서 그놈의 목 뒤 잡고 질질 끌고 나와서 따기 때리고 내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진상놈이 막 울면서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하니까 신고해. 난 네가 우리 알바생 성추행했다고 나도 맞고서 할 거야. 신고해. 저는 그때 그 사장님에게 큰 감명받아서 제가 나중에 홈플러스 점주할 때도 직원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포에 있든 없든 누가 진상 부리거나 부당한 억지를 부리거나 뭐 반말하거나 행패 부리면은 똑같이 소리 지르고 반말하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양 있고 매너 있는 고객분들에게 더 잘 해드려라. 이런 분들을 대우해줘야지 그런 개진상들은 대우해줄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 교육을 엄하게 시켜요.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불만사항이 있으면은 꼭 다 들어주라고. 근데 그 불만사항이라는 게 품질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컴플레인이면 당연히 다 들어주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뭔 말 같지도 않은 행패에 가까운 억지를 부리면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사에서는 그냥 다 해주래. 영수증이 없어도 그냥 환불해줘라. 맛없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환불해줘라. 아무리 손님이 욕하고 행패 부려도 참아라. 근데 이렇게 부당하게 환불해주면 우리 점주들이 손해지 지네가 손해가 아니잖아. 본사 애들은 진상 애들의 그런 컴플레인들이 책임지기 싫은 거야. 전 딴 건 몰라도 그런 본사 방침은 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개소리를 하면은 왜 사람들 왜 줘요? 개 취급을 해줘야지. 전 누가 캐셔 이모님에게 반말하면 저도 반말해서 내쫓고 누가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면 저도 같이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꼭 그 인간들이 홈플러스 본사 홈페이지에 VOC를 넣어요. 보이스 오브 컴플레인이라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배점 점주가 이러이러해서 불쾌했습니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이런 글 달리면요 바로 본사 직원이 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 글이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만 쓰기 때문에 지가 잘못한 건 절대 안 쓰고 그러니까 내가 지한테 한 행동만 쓰니까 본사 애들이 보기엔 내가 잘못한 걸로 보이나 봐. 아니 점주님 이거 뭐예요? VOC 올라온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새파랗게 어린 놈이 와서 어머님 뻘 되시는 분에게 반말하고 행패 부리는데 그걸 냅둡니까 그냥? 아니 점주님 그래도 참으셨어야죠. 지금 바로 전화해서 사과하세요 빨리. 전 못해요. 그쪽에 사과하라 그래. 아니 이런 애들은 본사 차원에서 블랙 먹이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본사 직원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전 절대 안 굽혔어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말 같지도 않은 개진상들은 난 개무시할 거다. 한 번은 지역장까지 점포해 올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서 와가지고 뭐 이딴 고기 파냐고 고기팩을 캐셔님에게 집어 던지더니 야이 XX 문연 하면서 빨리 환불해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단은 꾹 참고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환불 원하시면은 영수증 달라고. 근데 없대 영수증이. 그래서 영수증이 없으면은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고기를 구우려고 꺼냈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근데 고기 팩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어. 그래서 포인트 카드 번호를 조회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2달 전에 고기 사간 거야. 결론은 우리가 유통기한 지난 걸 판 게 아니라 자기가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안 먹고 있다가 먹는 바람에 냄새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이 사놓으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다음에 드시니까 냄새가 난 거다. 이거는 환불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운터를 발로 빡 차더니 제 멱살 잡고 이 개새끼 하면서 내가 너 본사에다 얘기해서 잘라줄까? 잘라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강제로 가라고 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다음날에 홈플러스 홈페이지 VOC란에 장문에 글을 쓴 거야. 자기는 선량한
시민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아서 환불 요청했더니 뭔 깡패같이 생긴 점주가 자기 때려서 전치 몇 주가 나왔고 지금 심각하게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자기 친구가 어느 언론사의 직원인데 이거 정식으로 언론사에 기사화하겠다. 그리고 나서 첨부 파일로 자기가 병원에서 전치 4주 나온 걸 그 진단서를 이렇게 올린 거야. 하니까 다음날에 본사 직원들이랑 지역장까지 와서 무슨 일이라고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손님을 때린 거냐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았냐. 제가 CCTV 다 보여주고 그 사람이 고기 사간 날짜도 다 확인해주고 그 인간이 먼저 그 캐셔 이모님에게 물건 집어던지고 욕했다. 그 인간이 먼저 내 몇 살 잡은 거다라고 다 설명해줬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아이고 알죠 뭐 마트하다 보면은 그런 진상들 한두 번 봅니까. 자 그래도 좋게 빨리 전화하고 사과하시죠. 사과의 의미로 고기팩 3개 더 주시고 사과하시면은 점주님에게 고소도 안 하고 뭐 신문사에 제보도 안 한대요. 하길래 아니 제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요. 사과는 그쪽이 해야죠. 아니 캐셔님에게 물건 집어던지고 내 몇 살 잡았는데 이건 폭행 아니에요? 아우 알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도 좀 사과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 인간 이렇게 안 끝낼 것 같아. 계속 그러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 직원에게 물건 집어던지고 욕하고 제 몇 살 잡은 거 폭행적으로 막 고소하고 우리 가게 영업 방해한 것까지 싹 다 고소할 거니까 냅두시라고. 문제가 이거예요. 이런 병신 같은 애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사과하고 숙이니까 이런 병신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진상 떤 놈의 입장에서는 그 진상을 떨었는데도 본사 직원이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고 숙이고 점주한테 이야기해서 사과하라고 한다면 또 딴 데 가서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홈플러스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요 그 진상 부린 사람 먼저 고소하고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민사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 VOC 하나 올라왔다고 본사 직원들 지역장까지 와서 그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까 그런 진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스에서 본 건데 그 맥도날드에서 어떤 남자가 맛이 없다고 환불하라고 난동 부리면서 콜라를 직원에게 얼굴에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점포 안에 있던 맥도날드 점장이 나와서 그 난동 부린 사람을 때려 눕힌 다음에 제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맥도날드 회사 측에서는 그 진상 부린 놈한테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민사소송 걸어서 이겼고 그 점장한테 잘했다고 칭찬하고 포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맥도날드 점장처럼 그 진상 눕혀서 뭐 때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진상 놈의 비위까지 맞춰주고 그 인간의 컴플레인까지 벌벌 떨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비상식적인 민원인부터 해서 이런 행패 부리는 진상들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개무시하고 법적 처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상식을 지키면서 공공질서 지키는 대다수의 분들을 더 존중해드리고 잘해드려야죠. 어렸을 때부터 알바할 때든 나중에 제 사업할 때든 예의 지키고 질서 지키는 다수의 분들을 더 잘해드리고 존중해드렸거든요. 그 99명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명의 진상이 맨 앞에서 병신짓하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바람에 다른 99명의 질서 지키는 분들이 피해보면 되겠습니까? 당장 그 한 명의 진상을 치워버리고 99명을 대우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30년 전에도 운동회가 시끄러워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운동회가 시끄럽다고 나서서 지랄하고 운동회 없애라고 한 인간들은 없었죠. 왜냐? 그때는 절대 다수가 그런 병신 같은 의견을 말하면 병신 취급했거든요. 버트런드 러셀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보들과 광신자들은 자신만만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상식적인 분들은 늘 내 말이 맞나라면서 고민하면서 조심스러운데 이 비상식적인 인간들은 내가 옳다라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건데요. 이제는 좀 상식적인 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상식적인 행동을 옹호하고 비상식에는 단호하게 선 긋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